자, 안녕하세요. 미스터투쌤의 신나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화이팅! 자, 여러분들 오늘 공부할 부분은 사기문화, 하이문화, 반문화, 대중문화, 청소년문화, 지역문화, 민족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상위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대중문화 정도까지는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고 나머지 청소년, 지역, 민족문화는 여러분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그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진 않은데 몇 년 전에 나왔던 경우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상위 문화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상위 문화는 뭐냐면 어, 거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대중문화가 대표적인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전체 문화, 주류 문화라고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하고 있는 문화, 이게 바로 전체 문화인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상위 문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아는 한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먹고 알고 있는 김치, 이러한 것들이 상위 문화가 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상위 문화, 하위 문화라고 할 때 개념을 그냥 언어적으로 풀려고 하는 학생들은 상위 문화는 고급 문화, 부자들의 문화, 뭐 이런 호텔, 뭐 이런 거를 떠올리는데 아닙니다. 상위 문화는 구성원 대다수가 알고 있는 전체 문화를 말하는 거야. 자, 하위 문화는 야동, 무슨 저질 문화, 음란 문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위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일부 사람만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잘 모르는 청소년 언어, 뭐 버스카드 충전을 버카충이라고 하고 쩐다. 그 다음에 뭐 상매, 카카오톡 상매. 선생님은 이 카카오톡 상매라는 게 뭐 상매라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태 메시지, 그리고 페이스북 패매, 뭐 이런 거 청소년들이 즐겨 쓰는 언어죠. 청소년들은 막 이렇게 줄여 쓰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언어 일부 사람만 공유하는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 문화가 있습니다. 지역 문화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는 게 아니라 지역의 사투리는 그 지역 사람들만 사용하는 거잖아. 이것이 대표적인 하위 문화가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위 문화가 모여서 상위 문화를 하위 문화가 모여서 상위 문화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위 문화가 상위 문화의 부분은 아니야. 어, 하위 문화는 일부 사람들만 공유하는 건데 그것들이 모였다고 해서 구성원 대다수가 하는 그런 상위 문화가 될 수는 없겠죠? 이 점에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반문화는 그 사회의 지배적 문화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런 문화가 반문화입니다. 그래서 반문화는 하위 문화인데 상위 문화에 저항하기 때문에 상위 문화에서 싫어하겠죠? 제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1960년대 미국에서 히피족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배적인 가치관은 뭐냐? 학교 열심히 잘 다녀서 직장 잘 다녀서 가정을 이루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가정을 돌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죠. 상위 문화가 그런 거였어. 그런데 어, 그 소수의 젊은이들이 아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캠핑을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지 않고 그냥 기타 하나 청바지 입고 다니면서 즐겁게 여행 다니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다. 왜 그렇게 직장의 노예가 되어야 되느냐? 라면서 상위 문화에 반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반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문화인데 상위 문화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문화를 반문화, 대표적으로 히피족이 있다. 그래서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문화가 바로 하위 문화 중에서 반문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중문화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시험 문제에 가끔씩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알아두면 되겠어. 자,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 대중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동질적인 문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공통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의 특성을 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EXID, 음악, 가요, 위아래 음악 이런 거. 그 다음에 영화, 어벤져스 2, 왕의 남자, 실미도 이런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다 봤죠. 1000만 관객을 넘은 영화들인데 우리나라 4명 중에 1명은 봤다라는 거야. 굉장히 어리거나 뭐 나이 드신 노인들 빼고는 거의 다 봤다라는 거죠. 스포츠, 요즘에 프로야구가 한창 인기죠? 선생님도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스포츠도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대중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패션, 요즘에 유행하는 패션이 뭐죠? 항공잠바, 국방무늬 입는 그런 옷을 많이 입나? 선생님은 군대 갔다 온 이후로 국방무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 안 입는데 요즘에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입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수가 누리는 동질적 문화를 뭐라고 하냐면 대중문화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발달은 일단 대중문화가 생기려면 물질적인 풍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EPL 알아?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우리나라 기성용 선수가 뛰고 있는 리그죠. 그래서 EPL이라든지 아니면은 MLB, 미국 메이저리그 이런 큰 스포츠 어, 그 사업을 하려면 스포츠 이런 리그를 꾸려 나가려면 물질적으로 국민 1인당 GDP가 뭐 2만 불 이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가 이런 대중문화가 발달되었고 그래야만 대중문화가 발달을 하는데 2차 산업사회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잖아. 그 영향으로 2차 산업사회 이후에 대중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군대 국가의 교육, 그래서 고등 수준 이상 교육을 받아야 이러한 리그들이 꾸려질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사람들이 고등교육, 일정 교육을 받아야 이런 거대한 이런 리그를 꾸려 나갈 수 있다라고 해. 그래서 의식도 높아지고 교육도 많이 받게 되어서 사람들이 2차 산업사회 이후에 대중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대중매체가 보급이 됐다라는 거야. 대중매체는 뭡니까? TV, 라디오, 뭐 잡지, 뭐 이런 걸 말하죠. 그래서 처음에 활자매체는 뭐야? 책이죠, 책. 그래서 책이 먼저 나온 활자매체가 처음에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발달해서 음성매체가 나왔습니다. 라디오 같은 거. 그리고 영상매체가 나왔죠. TV. 옛날에는 드라마 같은 것도 막 라디오 극장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성우들이 나와가지고 드라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 라디오, TV, 활자매체, 음성매체, 영상매체 순으로 대중매체가 보급되었고 최근에는 요즘에 인터넷이 굉장히 발전을 했죠. 그래서 변화는 당연한 이야기죠. 옛날에는 굉장히 획일적이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고 다 따라하고 프로그램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대중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획일적이었는데 요즘에는 TV 채널도 굉장히 늘어나고 사람들이 개성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일방향적이었어. 그래서 막 대한 뉴스 막 틀어보면 오늘 대통령께서는 뭐 어떤 농촌에 가서 일손을 뭐 도우시고 뭐 우리 오늘 대통령께서는 어디를 가셔가지고 어떤 걸 하시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 일방향적이었기 때문에 조작되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여론 조작 같은 게.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터넷에 댓글을 달고 어떤 기자가 쓴 글에 대해서 참여도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일방향이었는데 양방향, 쌍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 정보를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기능은 TV, 라디오, 뭐 이런 것의 역기능을 말하는 건데, 거대 자본이 필요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걸 유지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그래서 많은 TV나 라디오에서는 그 수익을 대부분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그렇죠. 광고를 많이 충당을 하잖아. 광고를 많이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많이 봐야겠죠? 그래서 드라마도 굉장히 상업성을 띠죠. 그래서 자극적이고 성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대중매체도 이러한 걸 따라서 굉장히 저질스럽게 좀 질이 안 좋아지는 거,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꼭 남녀가 막 샤워신이 꼭 나오고, 그러면 인터넷에서 그 어떤 잘생긴 남자 배우가 샤워를 하고 그러면 뭐 상반신 노출 이러면서 여심 흔들 막 이러죠. 그래서 또 막 야한 거 하나씩 꼭 나와야 되고, 또 막 폭력적이고 때려 부시는 거 나오고, 이렇게 좀 대중문화가 좀 질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방향성의 성격을 좀 많이 갖기 때문에 TV나 라디오 이런 거는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여론 조작 들어봤죠? 그래서 뭐 오늘 대통령께서는 이러면서 대통령이 마치 위대한 것처럼 막 자꾸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자꾸 진실을 못 보게 하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었어.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라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많은 포털 사이트들이 어, 어떤 특정한 그런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문화는 여러분들의 문화죠? 여러분들의 문화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그래서 청소년만이 가지는 독특한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 태도.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하고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좀 젊게 사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언어도 많이 습득을 하고 아직 멀었지만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생활 양식, 가치, 태도 뭐 이러한 것들을 들 수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설명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문화 한번 볼까요? 지역 문화는 뭐 그 지역의 그 지역의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죠.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 대표적인 게 음식, 그 다음에 사투리 이런 거죠. 선생님은 고향이 충청도인데 충청도 사투리 쓰는 것 같습니까? 충청도에서는 뭐 그래 안 그래? 서울에서는 이렇게 묻잖아. 근데 충청도에서는 겨 아니여 뭐 이럽니다.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뭐 서울에서는 너 개고기 먹어? 뭐 이러는데 충청도에서는 너 개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충청도 사람들이 굉장히 느려. 말이 느린데 또 느리게 말하면서도 굉장히 빨리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의정부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부대찌개, 포항 과메기 먹어봤습니까? 선생님 먹어봤는데 전주 비빔밥, 선생님 고향이 논산엔 딸기 축제. 근데 요즘에 이런 지역 축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요즘에는 이런 축제조차도 굉장히 획일화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딸기 축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연예인들 막 나와가지고 트로트 가수들 나오고 뭐 유명 연예인 와서 뭐 춤추고 노래하고 끝나고 이런 게 이제 획일화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아무튼 지역마다 이런 축제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평 나비 축제에 대해서 압니까? 한평은 뭐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 나비로 어떤 나비 박사분이 나비를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그 지역을 나비로 굉장히 이미지화 시켜서 나비 축제를 여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했죠. 한평 나비 축제.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순기능으로는 국가 전체 문화 다양성이 높아지겠죠. 지역별로 이렇게 문화가 다양하니까 어, 굉장히 지역마다 다양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 게 장점이고 최근에는 근데 이런 게 좀 쇠퇴하고 있어. 지역별로. 왜 쇠퇴를 합니까? 교통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지역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산맥이 막혀있고 강에 막혀있고 이래가지고 교류가 없어서 그 지역에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났지만 오늘날에는 교통통신이 발달하니까 뭐 지역 간의 경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색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중문화도 발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문화가 쇠퇴되기 때문에 지역의 특색이 사라지고 획일화되고 있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호하고 육성을 해야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는 거죠. 지역 축제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생님이 나비축제 예를 들었잖아. 나비축제 같은 거. 그리고 지역 간 교류 경제 효과.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서 이러한 지역 축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지역의 그런 상권을 많이 확대를 시켜야 좋겠죠. 지역에서는. 자, 그 다음에 민족문화 한번 볼까요? 자, 민족문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오랫동안 전해진 우리 민족의 문화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는 유교 문화죠. 유교 문화가 뭡니까? 제사 지내고 조상들을 섬기고 이런 문화잖아.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민족 문화였죠. 자,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한자하고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생겼어? 아니죠. 중국에서 들어왔잖아. 한자는 중국에서 들어오고 불교는 인도에서 들어왔잖아. 그런데 이렇게 외래의 문화지만 오래전에 정착되어서 우리 민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외래 문화도 민족 문화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문화는 이제 유교, 한자, 불교 이런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우리 민족 문화는 농경 문화야. 그래가지고 상부상조의 문화죠. 그리고 수도장 문화라는 건 뭐냐면 논에 물을 대어서 별을 베고 별을 걷어들이고 이런 문화를 수도장 문화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농경 문화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우리 문화는 농경 문화와 수도장 문화로 대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개, 두레, 품앗이, 향약 이런 것처럼 협동하는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 문화다. 서로 돕는 상부상조의 문화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외래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많이 빠져있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민족 문화를 많이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2014년 수능시험 기출문제인데 자, 밑줄 친 이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다. 청년 문화는 기존 사회에 동일조하지 않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긴 머리에 맨발로 다니거나 여러 색깔의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베트남 전쟁 참전을 위한 징집을 거부하고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생님이 이거 어떤 문화라고 했습니까? 자, 이거는 하이 문화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히피족은 반문화죠. 하이 문화의 일종인데 반문화야. 반문화는 상위 문화에 저항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만 아는 하이 문화인데 이 하이 문화 중에서 상위 문화와 서로 싸우는 문화를 반문화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히피족 이야기인데 하이 문화 중에서 반문화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보기를 보면은 사회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쵸? 이러한 소수의 세력들이 나중에 사회의 변화를 이끌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지배 집단에 의해 일탈 문화로 규정되기도 한다. 맞죠? 상위 문화에서는 이거를 정말 문제로 규정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제사를 지내는 문화였는데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서양 종교가 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천주교는 유교 문화를 부정했죠. 부정하는 하위 문화인데 하위 문화면서 반문화였죠. 그런데 이 하위 문화 반문화가 요즘에는 뭐 교회 성당 다니는 거 하나도 안 이상하잖아. 옛날에는 하위 문화였고 반문화였는데 지금은 주류 문화가 되었죠. 상위 문화가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하위 문화였던 것이 그것을 잘 겪어내면은 그것이 주류 문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문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맞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도 있어야 뭔가 버라이어티하고 재밌잖아. 그리고 해당 집단 구성원의 욕구 해결에 기여하기도 한다. 맞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전체 사회 구성원의 문화 공유성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여기고 알고 있고 그런 건데, 이런 하위 문화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성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좋겠습니까? 다양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교무실로 와서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뭐 방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오프라인에서 선생님을 어색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물어보기 바랍니다.